고대도 보내고 오늘 지금 밖에 와서 접수받고 있는 학생들도 대학생 제자들입니다. 근데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셔라. 학교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된 학교들이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들이 이런 걸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뢰해 주시고 어느 학교 다니시더라도 오늘 저희가 보니까요. 배명고등학교 학부모님이 10분이 안 되세요. 다 외부에서 오셨어요. 영동일고가 제일 많던데 일단 본인들 학교에서 좀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으라고 하는 저기 맥시멈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고민 중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본 내용도 아닌데 이게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아들이 체육을 하고 이제 입시 곧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1월달 넷째 주 내년 1월달 넷째 주가 되면 최대 입시가 모두 끝납니다. 수능을 보고도요 2달 반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지가 않아요. 넷째 주 정도 되면 이제 가군, 나군이 이제 막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어떤 학부모님들은 똑같이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주 고맙다 그러시는 분이 있고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섭섭합니다. 어떤 분들이 안 찾아오실까요? 대학을 붙였어요. 제가 대학을 꼴등으로 붙이지 못하면 안 찾아오십니다. 점수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올렸어야 되는데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간신히 저 친구도 예비에서 문 닫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저렇게 예비에서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학을 꼴등으로 보내면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면 늘 리더가 돼야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리더가 돼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별로 좋은 대학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수석 졸업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대표 선수예요. 좋은 대학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제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가 지금까지도 우리 학교에 관심이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다른 애들 다 돈 내고 다닐 때 제가 받은 것만 한 1,800만 원 되더라고요. 저한테. 전 석사 2개 마칠 때까지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건 싫고 내가 아들이 꼴등으로 가야 나를 칭찬해 준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꼴등으로 가면 사실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대학에. 저는 그게 계속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1등 할 수 있는 데를 가자. 1등 할 수 있는 데. 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데를 가자. 동시에 또 뭐 전문가니까 꼴등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들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에서 스포츠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제가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로는 유일하게 100명 발기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는 올해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혁신됩니다.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는 학력 타파입니다. 학력 타파. 네. 저희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또 4월 달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 초대 손님들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저와 함께 최대 입시를 5년째 하고 계시는 김영훈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연습을 안 해봐서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어제 저희가 서울 최고에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을 서울 시내에 입시 체육을 저희처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이 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김영훈 선생님이 발표하셨어요. 자료 내용 너무 좋다. 데이터 달라. 그래서 거기 다 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김영훈 선생님이 쭉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학부모 또는 사회자 입장으로 좀 궁금한 걸 날카롭게 질문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초대 손님은 저희 아들 담임 선생님, 송곡고등학교 여학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때 체육을 한다고 혹시 얘기를 했었으면 송곡고등학교를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체육 중점 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된 학교고 전국에서 체육 중점 학교 사이즈가 제일 큰 학교가 송곡고등학교입니다. 세대 입시를 제가 시작은 1년 먼저 했지만 훨씬 많은 학생들을 핸들링하고 있어서 저보다 데이터가 조금 더 축적되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직접 학생들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시죠. 제가 이 선생님 때문에 저희 아들을 송곡에 보낸 겁니다. 여학부 선생님께서는 오늘 김영훈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 중간중간에 첨언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김영훈 선생님 발표를 쭉 들어보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또 진행하려니까 또 색다른데요. 어제 서울 중등 체육 입시 연구회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좀 변해서요. 저희 연구회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초중등 체육 진로 입시 연구회. 진로까지, 진학 진로까지 붙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체육대학만 진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진로까지 탐색해주는 그런 체육교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수능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학년도 수능, 불수능이다. 너무 어려웠다. 우리 입시 전문가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헷갈리실 겁니다. 정시전형을 준비해야 되나?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정시전형을 또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각 대학에서 인재상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전형, 정시전형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기 우수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인원들을 알고 접근한다면 조금 더 도움되게 체육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빠르세요. 천천히 소리가 울리니까. 빠르신가요? 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 2020학년도 체육 주요대학 인원을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만 우선은 주요대학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알고 넘어가야겠다. 세 번째로는 실기전형. 네 번째, 체육교육과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 체육대학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범대학교 아니면 비사범대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진학사례, 정시진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인원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작년도에 3,185명, 올해 3,186명. 인원 모집에는 변동은 크게 없다, 비슷하다. 더 내부적으로 살펴봐서 잠깐만요, 뒤로. 네. 서울, 경기, 인천 메이저 대학으로만 3,186명. 올해 3,10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3,100등. 그럼 이제 메이저 대학 되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전형을 봤더니 270명, 올해는 289명. 조금 증가한 게 눈에 보입니다. 학생부 전형 304명에서 338명, 약 40명 정도. 서울 주요 대학에서 지금 학생부 전형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란색이 2019학년도 올해 1학년 들어간 학생들 인원이고요. 빨간색이 2020학년도 이제 고3 되는 학생들 모집 정원입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과도 결부가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교과 전형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작년도 34명, 올해 25명인데 연세대에 이어서 성신여대 운동자활복지학과도 논술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 쪽에서 남아있는 건 경희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만 논술 전형에서 모집하고 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논술을 준비하지만 아직 모집군은 크게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인원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는 특기자입니다. 특기자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 실적이 있는 학생이 진학하는 거고요. 그 인원들이 일부 정시 인원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스포츠 지도학과라는 과도 특기자들을 선발했었는데 그쪽에서 20명이라는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넘어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많이들 관심 있으신데요.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 20명,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고교 연계 전형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20명이라는 게 스포츠 지도학과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학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지도학과, 스포츠를 코치로 아니면 지도자로 하는 과에서 선발을 하고 체육학과, 체육인재를 선발하는 거를 투트랙으로 가는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시전형 군별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19학년도에 가군에 628명 증가됐죠. 한 3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대학은 정시에는 이렇게 가나다고 이제 쓰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가나군의 주요 분포가 되어 있고요. 다군에서 인원 한번 보시면 다군의 인원들이 일부들이 옮겨갔다. 우리가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에서 세심히 면밀히 살펴보고 그 대학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걸 미리 봐서 가군의 인원이 한 25명가량 건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시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가군은. 맞습니다. 나군은 비슷하고 다군에 20명 정도가량 차이가 나는 건 을지대학교 다군에서 수시가 17개 새로 생겨서 27개인가요? 27명 실기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을지대학교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성남에. 여기서 가면은 20분 정도, 이 학생 을지대학교 학생입니다. 20분 정도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데 정시에 있던 전형을 27개? 네. 27명을 수시 실기 전형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9학년도, 20학년도 보시면 인원에는 거의 수시 정시 비율이 지금 맞고 있다.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볼 게 특기자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트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인원을 빼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인원을 뺐을 때는 아직까지는 정시가 1511명, 수시에 841명을 선발하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시 전형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수시 전형의 특기자 인원이 많습니다. 47%가 특기자가 741명, 학생부 22% 338명, 교과전형 10% 163명, 실기전형 19% 289명, 논술전형 2% 25명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또 특기자를 걷어내고 한번 인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학년도와 20학년도를 좀 비교를 같이 했고요. 학생부 전형이 작년도 39%에서 41%로 인원이 증가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도 올랐죠. 실기전형 인원은 증가가 조금 됐지만 비율은 떨어졌다. 그 비율이 학생부로 넘어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 21%, 논술에서 1% 정도 줄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 네. 여학부 선생님 심심하시니까 네. 학생 전형하고 실기 전형하고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에 있는 전체를 다 아울러서 평가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신 성적이 우선 신중의 신인, 내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신이 가장 먼저 평가가 되고 그 외에 비교과라고 들어가는 그 생기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1번 그 인적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뭐 자동공진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내용들 전체가 다 평가를 받고 1차 때 서류를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봉진, 네. 자동봉진 설명해 주세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으로 해서 요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 좋아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알고 계시죠? 여기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과 관련되어 있는 우승기들이 걸려져 있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담당 동아리 하시는 선생님께서 써주십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도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죠. 봉사활동 관련돼가지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 되게 많아서 제가 조금만 그 저희 학교 성북고등학교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1년은 52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농담 삼아서 이거는 저희 실제로 올해 그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보통 성준경 학교, 메이저급 학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인원들도 많이 늘려서 뽑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렇게 해서 입학을 시켰는데 그 학생의 평균치를 보니까요. 52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에 한 4시간 정도씩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1년에 한 200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했죠. 그 혹자들은 주변에서 이게 그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학교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학생은 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나왔던 중학교에 가서 그 친구는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실제로 매주 토요일 날 모교 중학교로 찾아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매일 3시간 정도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에서 주는 봉사활동 시간까지 합쳐져서 봉사활동이 그렇게 한 졸업할 때까지 한 5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정답은 꼭 아니고요. 보통 저희 학교에서 붙는 친구들이 보니까 그 봉사활동 시간이 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신 성적, 실기, 그리고 최저 학력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실기 전형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정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 그리고 실기 이렇게 하면 딱 끝나잖아요. 수시에서도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게 끝납니다. 내신, 실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좌우하고요. 실기는 당연히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합니다. 어머님들이 보통 오시면은 학부모님들 오시면은 저도 이렇게 설명회 진행하면 도대체 우리 아이가 실기를 얼만큼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 잘하는데 혹은 내가 보기엔 우리 딸이 운동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운동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하는 운동들이나 부모님이 보셨던 어렸을 때 내 아들, 딸들이 운동 잘했는데 보다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실기 운동을 볼 때는 기초체력 실기 운동들이 보통 요즘엔 대부분 많이 있어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전형은요, 교과전형도 되게 심플합니다. 내신 성적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최저입니다. 최저는 역시 수능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올해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논술을 보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저희 학생이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 학생인데 실제로 이 친구가 4등급 정도의 성적, 내신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4등급 한 중반 정도가 나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논술을 시험을 보게 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 전부 다 재작년부터 다 공개가 되게 돼 있어서 대학이 논술 시험 봤던 거에 모범 답안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예를 들면 경희대, 저희 학생은 경희대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경희대학교를 가면 그 전년도에 봤던 시험 문제가 그대로 모범 답안이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가서 논술고사를 보고 나면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들 맡길만 하죠, 선생님. 중요한 얘기를 두 개 하셨어요. 제가 할까요? 김영 선생님 하세요. 성적으로 학교를 고르고 실기로 당락을 결정한다. 그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제 성적이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은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셨을 텐데요. 3등급 이내 정도 저한테 들고 오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이렇게 제가 좀 분석해드리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다들 미흡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때부터는 3등급 이상부터는 요즘의 트렌드는 위에 주요 대학들이 또 경희대학교 올해 실기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앙대학교가 실기를 폐지를 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에서는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한 학생,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었어요. 중앙대학교에서는 5명에서 15명 선발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는 실기를 좀 폐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그 트렌드로 가서 학자들을 좀 선발하고 싶은 건가, 저도 그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희대학교 올해 실기 폐지되면서 다시 그 인원들이 학생부로 또 오진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늘면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과연 실기를 잘하는 학생인지, 체육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와야 되는데 그게 담보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스포츠 클럽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봤을 때 학생부 전형이 풍부한데 스포츠를 참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스포츠 클럽 활동은. 그리고 다른 대학들 이제 실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기 전형 당연히 합격하는데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 1초 늘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학생들이 지금도 기초 체력부터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킬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그 1초에 또 한풀이 좌우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성적인 애들이 같은 대학의 컷에 지원합니다. 똑같은 학생들이고요. 그 학생들끼리 싸울 때는 실기 전형이 당연히 합격이 좌우되겠죠. 똑같은 성적으로 온 학생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실기 전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0.1초 줄이려고 1cm 더 뛰려고 거기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답변이 되셨습니까? 좀 길었나요? 길어요. 재미도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정시에 수능을 보니까 평균 2등급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는 좀 힘들어 보여. 그럼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나군의 연대나 고대 가야 돼요. 작년 연대 경쟁률인 체육과가 지금 3대1, 스포츠 응용 산업이 7대1, 고대가 5대1.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등급짜리는 거기에 넘친다는 거예요. 뭐 접수점 3등급짜리를 떼어내도 2등급짜리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지원자 중에. 그러면 이제 뭐 갖고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기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등급을 가지고 학교를 고르고 점수가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실기로 미녀 한 차례를 겨루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김영 선생님이 길게 해주셨고 여왕 선생님이 짧게 해주셨고 수능 최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에는 내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각 학교마다 수준이 달라요. 외고에 4등급하고 배명고등학교에 1등급하고 어디가 더 공부 잘할까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는 검증 수단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점을 걸어놓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허들을 넘어오면 합격.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신이 좋아도 불합격.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아시겠죠? 네. 가능하면 친절하게 해보려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관심 많으셔서 인원 분석 좀 해봤고요. 정시 모집에 97% 278명, 수시 모집에 209명 선발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기자를 제외하고 봤더니 여전히 지금 비율이 정시 비율이 좀 올라갔는데요. 저는 아쉽습니다. 아직도 특기자한테 교원 자격증을 이렇게 좀 물론 그 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좀 뺏어와야 되지 않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줄 아는 학생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체육교육과만 여기서 별도로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체육과만 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으셔서 그리고 두 가지로만 생각하세요. 다들 이제 체육교육과 가고 싶다고 찾아오시고 다른 과 요즘에 또 조금 현혹되시는데요. 체육학과 이제 이름들이 건강이나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스포츠, 건강, 재활, 운동만 붙으면 대학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점수가 올라가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체육은 체육학과, 비사범계, 체육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체육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가는 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교 교사를 원하는 학교 이렇게 두 개만 좀 바라봐 주세요. 학교 바라봐 주시고요. 정 선생님 의견 부탁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님들의 원업인 것 같아요. 그 사범대학교에 나오면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안정적인 직업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체육 선생님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 보면 되게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게 일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모르지만 제가 나와서 수업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익사이팅하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 입장으로 제가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교사 라이센스라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 저희는 연금을 확보했습니다만 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거 아닌가요? 이쪽 취업은 잘 됩니까? 체육 전공하면? 쉽진 않죠. 네, 힘듭니다. 네, 학생들이 좀 다양한 사고로 다양한 관점에서 또 진학할 수 있게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학팀인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인원들을 하나하나 기본 계획이 대학에서는 작년 정도에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클릭해서 올해 작년도와 뭐가 변화가 있을까 그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그 인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요 대학, 네, 서울, 경기, 인천 대학 세부적으로 나왔고요. 이 학과 그리고 학생부의 인원이 몇 명 선발하는 게 수시계고요. 가나다 군에서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건 전체 학생 모집 인원이고요. 경쟁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18년도 경쟁률, 19년도 경쟁률 여기는 경쟁률 변화고요. 수시 경쟁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체 그러면 몇 퍼센트 우리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18년도와 19년도의 경쟁률 변화에 빨간 불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불 들어온 거는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초록불이 들어있는 건 경쟁률이 상승했다. 올해 수능이 조금 어려웠을 때 이제 국어 영역에서 많이 실망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지원을 못하지 않았나, 조심스럽지 않았나, 주요 대학보다는 이제 그 인원들이 일부 또 더 살펴보면 이 인원들이 빠진 게 어디론가는 또 유입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향 지원을 좀 해뒀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부터 인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짚고 넘어가야지 기억에 남으시니까요. 학생부에 6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중앙대 체육교육과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제 15명으로 신설이 돼서 올해도 변함없이 수시 경쟁률 28.93대 1이었습니다. 내신 한 2점대 초반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고
있고요. 정시에 보시면 15명. 이게 이제 예전에는 중앙대 체육교육과 하면 실기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요. 올해 성적만 들어갔습니다. 경쟁률 어땠을까요? 10.91대 1에서 8.6대 1. 약간 하락했죠. 학생들한테 어떠한 메리트가 없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12명, 다군에서 선발 15명 하고요. 인하대 역시 3% 정도 하락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도 높네요. 15대 1 정도. 경희대 체육학과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 체육학과 보시면 학생부에서 31명,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르네상스 그리고 고교학계. 경희대학교 진학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군에서 24명. 올해 이제 약간의 변수가 또 작용하겠지만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3.57대 1에서 11.71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떠하게 요인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보시면 11.86 학생들이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좀 그 인원이 또 어딘가에 유입이 됐겠죠? 보실 수 있고요. 수시 경쟁률 30대 1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학과 19명. 스포츠의학과는 소폭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골프산업학과 넘어가고요. 태권도학과 넘어가고요. 스포츠 지도학과 이 인원이 정시에 있던 인원이 지금 학생부에 넘어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의왕 선생님, 경희대학교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고교 연계 전형. 그 차이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학교의 그 미래인 문화인 창조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가장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반영 비율이 제일 처음 해보는 거를 그 국어랑 영어만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성적의 추이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입학사정관이. 그리고 고교 연계 전형은요. 학교당 한 명씩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의 탈을 쓴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체능 계열에서 문과에서 하나, 이과에서 하나, 그 예체능 계열에서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정해져 있는 거대로 해서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져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한 명 추천받는 거예요. 우리 문과에서 한 명 받을 수 있고 이과에서 한 명 받을 수 있고 예체능 계열 한 명이니까 배명고등학교에서도 한 명만 고교 연계 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태권도 학과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태권도 학과가 2품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품. 2단도 아니고요. 국민학교 때 좀 했으면, 초등학교 때 좀 했으면 2품을 다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체육학과하고 커리큘럼이 들어가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교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